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다 아시죠? 네이버. 네, 네이버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네이버,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검색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검색하라고 하는 거죠. 검색 결과를 안내해 주는 회사인 거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네이버에다 질문하시죠. 네. 구글 쓰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 쓰시는 분? 다 네이버. 오직 네이버.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현재 점유율이 약 73% 정도 된다 그래요. 네이버는 뭐 먹고 사는 회사인가요? 광고죠. 그럼 네이버는 늘 생각하는 게, 늘 연구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광고 수익이 많이 나올까요? 그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야 내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작년에는 네이버 그 기수익이 5조 5천억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작년에는 4조 얼마 나왔는데 이제 많이 오른 거죠. 네이버는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광고 수익 올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광고 수익이 올라갈까요? 그쵸. 점유율이 높아야 됩니다. 네이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네이버에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내고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하시니까 잘 아시겠죠. 네이버 부동산 하시죠? 다음 부동산 하시나요? 안 하죠. 저도 안 합니다. 다음 부동산은 훨씬 더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찾질 않으니까. 네이버 부동산은 비싸네, 어쩌네, 뭐 현장하기 17,600원씩 받아가면서도 하는 이유는 상위에 뜨면 전화는 오죠. 왜냐? 사람들이 네이버를 보니까.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당연히 네이버에 비싼 돈을 주고라도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네이버를 계속 이용할지. 네이버 점유율이 실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1, 2년 안에 50%대까지 빠질 거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유튜브죠, 유튜브.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빠져나갈까요? 텍스트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동영상. 스마트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이제 뭐 들어가서 검색해서 글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보다가 이제 검색해서 조그마한 화면으로 사진 보랴, 글 보랴 힘들죠. 또 귀찮죠. 그냥 터치 한 번으로 다 나오니까. 동영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다 빠져나갔어요. 네이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10대, 20대들은 네이버를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네이버 검색했더니 뭔 다 광고밖에 없더라. 그래서 10대, 20대는 유튜브를 재미삼아서 킬링타임용으로도 보지만 정보 이용할 때도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검색할 때 우리는 무슨 새로운 동네, 뭐 강릉을 갔다, 제주도를 갔다 맛집 검색하죠. 네이버에다가.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검색을 합니다. 페이스북도 이제 한물 갔죠. 전문층에서는. 인스타도 워낙 그 마케팅 부분이 너무 많이, 광고 글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 이런저런 요소로 인해서 나이든 젊은 남자분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은 페이스북 괜찮은데 그거 외에는 이제 페이스북 이용자도 우리나라는 줄고 있는 거고, 인스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층은 많이 검색을 합니다. 실제 뭐 10대, 20대들은 많이 넘어간 상태, 30대, 40대, 50대, 60대도 점차 유튜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광고, 유료로 광고하는 광고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디스플레이 광고, 쇼핑박스, 키워드 광고, 스마트 스토어. 디스플레이 광고는 네이버 들어갔을 때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가로 길이의 긴 거. 기억하시죠? 뭐 어쩔 때는 뭐 쿠팡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피자헛이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슨 백화점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 광고하는 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1시간 반 정도 예약을 해놓은 거죠. 내가 평일 1시간 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그 광고가는 보통 2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시간당. 그리고 쇼핑박스는 우리 네이버 로그인 하는데 아래에 보시면 약 300만 원, 400만 원 일주일에 그 광고가 돼 있고요. 키워드 광고는 우리가 하는 키워드 광고죠. 무슨 동 아파트, 무슨 동 사무실 검색해서 키워드 광고, 클릭당 광고를 내고 하는 거에 키워드 광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라고 네이버가 친절하게 유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료로.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은 무료로 만들어 놨죠. 네이버가 원하는 거는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검색한 결과 자기가 원하는 정답을 여기서 얻어가라.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을 통해서 얻어가라. 그래야 사람들이 네이버를 계속 오겠죠.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온통 다 광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10대, 20대들이 나타내는 반응이죠. 네이버 봤더니 뭐 맛집이라고 해서 봤더니 다 광고. 어디 뭐 해서 데이트 장소라고 해서 봤더니 또 광고. 어디 펜션 좋다 그래서 갔더니 이거 뭐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진만 잘 찍어놓은 광고. 그래서 더 이상 네이버를 신뢰하지 않는다. 네이버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해놓은 거고, 네이버도 실제 그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영상의 여파, 유튜브도 있지만 무분별한 광고글로 인한 신뢰도가 저하된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블로그, 카페, 지식인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대고 광고를 하는 거죠. 우선 처음에 지식인부터 네이버가 이제 우뚝 서기 시작했죠. 지식인 서비스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지식인이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고 열광하니까 거기다 광고가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 블로그, 카페 역시도 지금 처음에 블로그, 카페 나왔을 때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죠. 순수하게 자기의 경험담 미니홈피처럼 올렸죠. 내가 뭐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는데 어떻고 여기 음식점 가봤더니 가격은 뒷다 비싼데 맛이 없네 어쩌네 서비스가 불친절하네 어쩌네 순수하게 올렸다면은 지금은 웬만하면 다 맛집 검색하거나 펜션 검색하거나 어떤 제품을 검색하거나 다 대가성이에요. 음식점 맛집은 돈 주고 글 올리기도 하고요. 식사권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파워블로거급한테. 그럼 우리는 5만 원, 10만 원권 대접받으면서 후기를 쓰는 거죠. 제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를 하거나 뭐 애기용품, 뭐 어떤 옷을 살 때도 보면은 뭐 하다못해 미용실 같은 경우도 염색권, 파마권 줍니다. 블로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쪽지가 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후기를 쓰니까 당연히 그 후기는 좋은 글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색 결과는 당연히 1, 2, 3, 4, 5위 안에 뜰 것이고,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은 그 글을 보게 될 것이고, 실제 갔더니 자기가 이 글과 봤던 거랑은 다르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죠. 이거 다 광고구나. 그래서 광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면은 네이버 안 봐요. 근데 30대 이상,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40대, 50대, 60대 분들은 네이버가 광고라는 걸 알면서도 또 검색해서 또 가죠. 또 검색해서 또 가죠. 이건 올린 사람이 잘못 올린 거지. 그리고 이런 광고글을 1페이지에 노출시켜준 네이버가 잘못한 거지. 근데 우리는 누구 탓을 하냐? 그래, 광고인 거 알면도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줄 서서 먹은 내가 바보지. 1시간 동안 줄 서서 내가 이 비싼 음식값을 집에서 먹었는데도 아유 여기 맛집 이게 누가 맛집이야. 정말 형편없는데 내가 바보지. 이렇게 해놓고는 다음날 또 다시 또 검색을 하죠. 이게 이제 30대, 40대, 50대. 10대, 20대들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네이버는 볼 거 없다. 네이버는 어차피 다 광고니까 거기 검색할 필요 없다. 인스타를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광고를 하라는 것은 여기, 사람들한테 지식이나 정보를 긁는 것은 여기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료인데도 상위 노출되니까 그 매력에 빠져서 열심히 여기다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블로그나 카페에 광고글이 많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만족도가 떨어지고 점유율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처럼 우리가 비싼 광고비를 네이버 점유율이 50%인 상태에서도 똑같이 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이버가 떨어지면 반대로 다른 무언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구글이 올라가든 다음이 올라가든 혹시 뭐 새로운 게 나오거든, 이건 뭐 극히 희박하지만 다른 게 나오면 네이버가 떨어지고 다른 게 뜨고 있다. 당연히 네이버에 광고 안 하고 또 뜨는 곳에다 우린 광고해야죠. 지금처럼 비싼 돈을 네이버에 계속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그 점이 가장 두려운 거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광고글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있는 광고글을 다 없애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글을 다 없애면은 있는 게 다 지금 광고글인데 다 없애면 나만 아는 것도 없을 거고요. 지금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컨텐츠를 올리는, 글을 써서 올려주는 사람 역시도 더 이상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확 한 번에 정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광고 자체가 너무 광고성이 짙거나 너무 광고가 많이 올라오는 글들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제재를 줍니다. 그래서 상업적 글을 판단할 때는 일단 대행사일 확률을 찾아보는 거죠.
대행사에서 하는 작업들을 판단합니다. 대행사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뭐 수정 삭제를 뭐 많이 한다, 뭐 IP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가 들어온다, 뭐 한 가지 아이디에서 여러 개의 주제 글이 나온다. 대행사 글 패턴을 분석을 해서 대행사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은 저품질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블로그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수정 삭제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뭐 IP는 어디서 해야 된다, 뭐 사진은 몇 장 올려야 좋다, 본문의 키워드는 몇 개 들어가야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뭐 블로그를 익히신 분들은 그런 것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역시도 네이버가 그 대행사들의 행동을 패턴을 분석한 겁니다. 대행사에서 많이 나왔던 행동들이고요. 그래서 그 행동 패턴들은 실제 저품질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고, 키워드를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식이나 정보를 담은 글인지 광고 글인지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 글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이나 정보글을 담았을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여기 한 가지 더 얹어져서 주제, 이제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상글, 뭐 놀러 갔다 온 걸, 뭐 먹은 거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한 가지 주제로 네이버가 좋아할 만한 글을 써야만 내 블로그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품질에 걸리면은 뭐 우선 최신순 블로그라는 게 있고요. 3페이지 블로그, 미노출 블로그, 특정 키워드 저품질이 있는데, 최신순 블로그는 우리가 검색했을 때 블로그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는 우선 관련도 순입니다. 관련도 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관련도 순이에요. 네이버가 봤을 때 좋은 글이다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타난 거고, 내 글이 늘 1페이지에 노출이 됐었는데 갑자기 노출이 안 되네,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맨 앞에 그 검색 옵션, 검색 들어가서 최신순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최신순에 내 글이 있다. 근데 관련도 순에는 내 글이 안 나타난다. 내 블로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블로그에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최신순 블로그가 됩니다. 최신순. 관련도 순에서는 안 나오고 최신순에만 나타나는. 그 다음은 3페이지 블로그. 3페이지 블로그는 내가 늘 1페이지에 떴었는데 저품질이 되고 나서는 내가 무슨 글을 써도 3페이지 1위에 내 글이 떠 있어요. 1, 2페이지에는 진입을 못하는 3페이지 블로그가 있고요. 미노출 블로그는 내가 저품질 걸린 상태인데 이걸 몰라. 저품질 걸린 걸 모르고 그냥 계속 쓰는 거야, 글을. 주구장창 계속 광고 글을 쓰는 거죠. 그럼 아예 네이버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저품질로 해서 경고를 줬는데, 최신순 블로그, 3페이지 블로그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고 글이 노출되고 있다. 아예 악성 글로 보고 미노출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건 특정 키워드로 된 글을 계속 쓰는 경우예요. 특정 키워드. 내가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가 제 핵심 키워드예요. 그럼 저는 광고글을 쓰죠.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뭐 전세 안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신혼부부 안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금매 안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뭐 투자용 안내,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로만 계속 글을 쓰면요, 그 키워드는 막혀요. 특정 키워드가 하나만 계속 다루게 되면은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키워드 당분간 쓰시면 안 되고요. 다른 글을 쓰셔야 돼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를 쓸 게 아니라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 방배역 롯데캐슬 아르떼, 혹은 이제 원룸 오피스텔 하시는 분들은 무슨 대학교면 무슨 대 원룸, 무슨 대 오피스텔 더 추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다루는 아파트, 상가, 사무실을 지역명을 넣을 때 한 가지 지역을 넣을 게 아니라 무슨 동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구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시, 무슨 구가 무슨 동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키워드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방배동 롯데캐슬만 넣을 수도 있고요. 방배동 롯데캐슬 아르떼를 넣을 수도 있고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